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이 단순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멈춰섭니다. 특히 힘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20세기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옥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어떻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왜 우리를 살게 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학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의사가 되어 정신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1942년 그와 그의 가족은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아내, 부모, 형제 모두가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의 어둠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가스실, 굶주림, 질병, 강제노동, 무자비한 폭력. 사람들이 짐승처럼 다뤄지고 번호로 불리고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프랭클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직업, 자유, 이름, 심지어 자신의 미래마저도. 그는 수감자 번호 11만 9,104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인간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다. 그것이 프랭클의 철학이자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강제 노동을 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일상이었고 내일을 기대할 이유조차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관찰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꺼져갔다고.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체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의미를 찾았느냐, 잃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은 인간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동기는 쾌락도 권력도 아니다. 의미를 향한 의지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고 아들러는 권력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미라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일. 그것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진리였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프랭클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고통 속에서 무너질지 성장할지는 우리의 자유다. 그는 그 자유를 영혼의 자유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의미를 잃은 고통이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절망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왜를 묻기 전에 당신이 삶에게 왜라고 묻지 말라. 삶은 당신이 그 이유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천동설을 뒤집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질문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랭클은 전쟁이 끝난 후 의미치료를 창시했습니다. 독일어로 로고테라피라고 불리는 이 심리치료법은 환자에게 당신의 고통은 쓸모있다 고 말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견디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목적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 어떤 일을 끝내기 때문, 혹은 단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의미 있게 남고 싶기 때문,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인간을 끝까지 지탱합니다. 프랭클 자신도 수용소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 경험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창조하는 일에서. 예술작품, 프로젝트, 혹은 단순히 정직한 하루의 노동.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기여할 때 의미를 느낍니다. 둘째,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을 감상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셋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중에서도 프랭클은 마지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워야 한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수용소의 밤, 프랭클은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려 애썼고 동료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내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다면 내일의 세계도 희망이 있다. 그가 믿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빵을 나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프랭클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의미로 살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상실, 불안, 외로움, 무력함. 우리는 경제 위기를, 관계의 파탄을,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견디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의미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당신이 삶에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대답은 눈부신 성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줄의 진심, 단 하루의 성실함, 단 한 사람에게의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위해 사세요.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단순히 오늘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은 선택의 결과다. 오늘 당신이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희망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